무슨 말만 하면 왜요? 뭐요? 싫은데요? 를 입에 달고 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변의 교육분쟁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은 잠시 쉬어가고 잠시 엇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현재도 소년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애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평소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가정법원에서 위탁보호위원이라는 걸 했었어요. 위탁보호위원이 뭐냐면 소년범들 중에서 가정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부모님 대신 위탁해서 집에 데리고 있는 형태로 위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밖에서 자주 만나서 상담 등의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봉사직입니다. 제가 위탁보호위원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정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사선 변호사로서 이제 선임을 해서 보수를 받은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고 관심도 대부분 충분히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아이들 중 어떤 아이들의 행동 규정이 더 어려울까요? 물론 아이들마다 사안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접근이 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아이들은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만 해결해주면 금방 행동이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원인은 보통 외로움, 무관심, 경제적인 곤란,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환경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엇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떤 불만이 있거나 결핍이 있어서 엇나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놀고 싶어서, 잘 나가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문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교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퍼부어서 흥미가 갈 만한 다른 활동을 찾아서 관심사를 돌려주거나 또는 꾸준한 상담 치료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엇나가는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는 엇나가려고 하는 학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변호사를 하면서 또 위탁보호위원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일단 엇나가는 원인을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냥 사춘기라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춘기라서 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것인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건 단순히 사춘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물론 아이의 기질적인 차이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또는 불량 교우들이랑 어울리고 있어서 앞으로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단 원인 분석부터 냉정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어떤 원인으로 엇나가고 있냐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심리상담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심리상담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한번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변화를 시켰던 한 아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했던 학생인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지도를 모두 불응했고요. 무슨 말만 하면 왜요? 뭐요? 싫은데요? 를 입에 달고 살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또래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덩치도 커서 5학년으로 안 보였어요. 고등학생으로까지 보일 정도였고요. 친구들을 자주 때렸고 학교폭력 때문에 징계까지도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이 학생의 문제는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면 양친이 다 살아계셨고 딱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해서 아이한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전, 방과 후에 따로 학생을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생은 초등학생 같지 않은 눈빛의 살기까지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 눈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정말 고마움을 직접 표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이 학생은 너무도 훌륭한 청년으로 잘 커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매년 스승의 날 명절이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성숙한 인사를 전해옵니다.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로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엇나가는 아이를 변화시킨 경험이나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라든지 이메일로 그 경험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끊임없이 소년범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